네, 윤리와 사상 마지막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도교 안 올려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도가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서 제가 안 올리려고 애초에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도교 같은 경우는 시험에 제가 안 낼 것 같아요. 안 냈어요. 그래서 도교 넘어가시고 한국 신흥 종교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중요하죠. 한국에 좀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등장했던 새로운 학문들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종교들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에도 거의 한 문제씩 다 나왔어요. 시험 범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각자 한 문제씩 또는 섞어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부터 보도록 할게요. 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후기 유교 사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조선은 어떤 나라예요? 성리학의 나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앞에서 많이 배웠죠.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주희라든지 이런 사상가들 배웠었고 이 주자학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왕과 이의가 사단 칠정 논쟁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지? 사단이 뭐고 칠정이 뭐고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이제 그런 비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배우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리공론이고 허학이다. 좀 너무 이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공허한 학문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되면서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고증학 그리고 서양의 과학 등 이러한 종교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학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고증학이 뭔지 한 번만 보고만 갈까요? 여기 고증학 보시면은 청나라 때 이제 발전한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증거들을 찾고 뭔가 거기에서 이제 이론을 밝혀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실질적인 학문 그리고 실학 이런 데도 영향을 줬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공리공론도 찾아놨거든요. 공리와 공론해서 실제로 소용이 없는 그런 헛된 이론이 아니냐라는 이런 뜻을 설명할 때 공리공론이라 한다는 거만 봐두시고 다시 설명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워져 버렸다. 죄송합니다. 할게요. 자, 우리 실학 주요 경향 보겠습니다. 경세, 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 보통 이거 한국사에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특징 보는 것 같아요. 윤리에서는 뜻만 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보통 이용후생 이 키워드 많이 나오니까 이용후생 잘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다. 경세치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세상을 다스린다 정도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 그리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한다. 실사구시는 사실에 입각해서 옳음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용후생을 보도록 할게요. 이용후생은 생활에 이롭게 쓰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학문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뜻 잠깐 볼까요? 이 리자 뭐예요? 이롭게 쓰인다죠. 이롭게 쓰이고 후생의 후자가 그 복리후생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래서 복지, 그 어떤 웰빙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학문을 추구한다 해서 이용후생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용후생 학파 뭐 이렇게도 말 안 하나? 말하진 않나? 내가 한국사는 잘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뭔가 표현하는 이 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정덕을 실현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정덕은 뭐겠어요? 바른 덕이니까 옳은 덕이니까 옳은 도덕성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 실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다? 학문을 실질적으로 좀 실용성이 있고 이런 실용성이 있는 학문을 통해서 뭐 한다? 백성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좀 잘 살 수 있게 해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학 같은 경우는 뭐 중농학파, 중상학파 같은 그 학파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농업을 잘 할 수 있게 해줄까? 이런 거 막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용적인 학문을 이제 좀 연구를 하고
그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잘 살 수 있게 해서 궁극적으로 뭐 한다? 도덕성이 잘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성과 도덕성을 양립할 수 있는 학문이 실학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학도 어쨌든 뭐 한다? 도덕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유교 사상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우리 맹자 생각이 나죠. 맹자의 어떤 학문? 무항산, 무항심. 그렇죠. 이게 기억이 같이 나야죠. 나야 맞지. 무항산, 무항심 뭐였어요?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도덕성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맹자도 통치자들이 뭔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통치자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생업을 유지시키고 거기에서 일정한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도덕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실학이 됐든 맹자가 됐든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할 때, 통치를 할 때 어떻게 하자? 어쨌든 사람들이 좀 풍요롭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는 도덕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강화학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화학파 같은 경우에는 정제도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상가에 의해서 독자적인 조선 양명학 체계가 수립되었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양명학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이거 뭔가 양명학스러운데? 근데 문제 봤더니 조선의 뭐 한국의 사상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다? 조선의 양명학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명학이 기억이 나고 계시나요,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나? 일단 강화학파, 강화도에서 이제 학파가 형성됐다 해서 그 강화학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야?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죠. 강화도라는 그 작은 곳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주류는 아니고 이제 약간의 그런 뭐 양명학 자체가 조금 뭐 약간 그 사이드에 있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성리학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승리였죠. 그래서 어떤 이 본성이 하늘이 내려준 이 본성이 이치다라는 거 이야기했었다라면, 양명학 같은 경우는 마음이 곧 이치이고 마음 밖에 이치는 있어요, 없어요? 이치 없었죠. 마음이 곧 있지. 이렇게 되게 새롭네, 나도. 근데 마음 밖엔 이치가 없고 마음 안에만 이치가 있다 해서 우리 심의 무리, 심의 무물 이런 것들 공부하시다가 아마 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심의 무리, 심의 무물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는데 그냥 해석하면은 결국은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엔 사물이 없고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떤 이치가 사물에 닿으면은 그 사물이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좀 기억을 되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양지설도 이제 새롭게 해석했다 나와 있는데, 양지라는 거가 그 모든 걸 정리했었죠. 양명학 같은 경우는 양지 뭐였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도덕적인 자각 능력을 이야기했었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였지. 선한 게 무엇인지를 그냥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선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인지 능력을 양지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강화학파구나라고 하면서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 주체임을 자각하고요. 우리가 도덕적 주체로서 뭐 할 수 있다? 사유 극복할 수 있고 양지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 실천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어떤 이치 다 우리 마음에서 모든 이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도덕적인 주체이다라는 거 자각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왕수인의 이 양명을 받아들이면서 강화학파가 되게 인간을 좀 주체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지를 마음에 생생하게 활동하는 참된 이치로 보았다. 그러니까 어디에 생생하게 활동한다?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참된 이치로 해석했다라는 게 이제 강화학파가 이야기하는 좀 새로운 이론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명학스러워. 양명학과 되게 그 유사한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데 뭔가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 이러한 키워드가 나오면 누구다? 조선의 강화학파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화학파 같은 경우는 뭐에도 관심을 가졌다. 불교나 도교에도 관심을 가진 개방적인 학문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화학파는 뭔가 그 양명학스럽구나라는 그 흐름을 잡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존에 있던 성리학이랑 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대비되는 그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근대 격변기의 사상가 신흥 민족 종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근대 격변기니까요, 여러분. 이때는 이제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그 이제 서학이 들어오고요. 서학이 들어왔다라는 거, 서학이 천주교잖아요.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뭐 어떤 사상이 좀 많이 이제 깔려 있어요. 평등 사상이 되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서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다 똑같이 사랑하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 평등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성리학이랑 굉장히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위정척사 사상 그리고 개화 사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문물, 서양의 정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받아들여 볼까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됐다라는 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위정척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정척사 같은 경우는 나 말 너무 느린가? 막 애들이 자꾸 2배속 한다고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나 되게 빨리 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암튼 20분, 30분 안으로 다 끝내보도록 할게요. 너무 또 갑자기 이렇게 셋쪽 다시 갑니다. 위정척사. 위정척사 여기 뭘 위해 바른 것을 위하고 사특한 것은 배척하자라고 하는 게 위정척사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 정의 뭡니까?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 여기 그냥 성리학 써놓으면 되겠죠. 성리학은 지키고 거짓된 것, 사특한 것. 이건 뭐야? 서양의 종교와 문물이니까 여기 이제 서학 써놓으면 되겠다. 천주교. 이러한 것들은 다 배척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정신문화, 물질문화 모두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정척사는요. 그냥 서양의 거는 다 싫어해요. 서양의 정신문화, 천주교 반대하고요. 물질문화니까 어떤 서양의 그 기술? 이런 거 그냥 다 거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대표학자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사 시간이 좀 더 강조가 될 것 같고 특징 뭐다? 반외세, 찬봉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세는요, 여러분 서양의 문물을 반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교류를 하던 그런 외국이라고 하면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서양이라는 외세를 반대하고요. 참봉건이니까 성리학적 신분 질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그 봉건 제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누구겠어? 양반들이 이거를 서양의 것들이 자꾸 이런 성리학적 질서를 자꾸 부수려 하네. 이거 막아야 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기존에 있던 사상이 흔들리는 건 되게 위험하다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도 사실은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 이건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나도 이제 꼰대가 돼가지고 막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 하면은 이건 좀 위험한데? 너희 왜 이래?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럼 다 똑같지 뭐. 그래서 주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과 절이 여기는 뭐 절개, 의리를 강조하는 선미 정신 표출이다. 그래서 훗날에 항일의병 운동을 이어지기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개화 사상 갑니다.
개화사상 뭐 여기 뜻 다 바로 나왔죠. 개발하여 변화시키자라고 했으니까 개화는 뭐예요?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바꾸냐 아니면 일부 바꾸냐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다. 일단 개화사상을 볼게요. 개발하여 변화시키고 새로운 곳에 나아가야 장점을 기르고 단점을 버리자. 장점을 잘 받아들이자. 단점을 버리자 라고 하면서 바꾸자 막 얘기하고 있는데, 급진계화론 볼게요. 급진계화론은 유교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진짜 다 바꾸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문명 수용을 주장하면서 정신문화, 물질문화 모두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지금. 위정척사는 정신문화, 물질문화 다 모두 거부였는데 개화사상은 정신문화, 물질문화 모두 수용이에요. 그래서 전통적 정치 체제 혁파하고 서구식 정부 수립할 걸 주장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사실은 좀 실패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요. 보통 이 윤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다? 요거다. 온건계화론, 동도서기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었을 때 동쪽의 도와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이런 동쪽의 도는 지키자 이런 말 나오면 이거 개화사상 온건계화론 동도서기론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교적 가치와 질서 동도, 여기 이렇게 결국 뭐겠습니까? 성리학적 질서 지키면서 서양의 우수한 과학 기술,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겉은 서양, 안은 속은 성리학. 겉, 속, 속, 성이다. 이렇게 하면 되나? 겉은 서학, 속은 성리학인 이런 입장을 수용하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동양의 도는 유교적 가치와 질서 기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은 그냥 완전 선비야, 완전 개꼰대 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나로 치면 나는 개꼰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막 어려 보여. 젊은 척해. 젊은이인 척해. 그런 느낌이다. 서양의 그릇은 여기 보시면 뭐 과학기술, 군사제도, 의복 같은 것들, 이런 도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들이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사람들 어떻게 양복 같은 것들 입고 머리도 되게 서양식으로 하고 이제 막 이제 이런 지금 같은 모습으로 점차 바뀌어 나가고, 옛날에 막 한복 이런 건 덜 입겠죠. 하지만 안은 뭐다? 유교적인 질서 기반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게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받아들이기 좋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개화사상이고요. 이게 좀 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긴 쉬웠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어디서 들었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바꾸려면 그냥 다 바꿔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결국은 바뀐 게 없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가 온건계화론을 말하려 한 건 아니고 나를 이야기한 거야, 얘들아. 나를 비유한 거고, 절대 유교 사상을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여긴 그냥 동양의 도지, 동양의 도. 헛소리 하고 있죠? 서양의 그릇. 자, 아무튼 뭐 이제 다 바꾸는 게 낫지 않았겠냐라는 의견도 이야기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국사 막 이렇게 한국사 전공하시는 분들은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로는 너무 이제 크게 변화하는 거니까 이런 동도서기론이 좀 더 먹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도 다 싫은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국은 유교적인 가치와 질서를 기반에 두고 있으니까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 다 바꾸자. 지금 그냥 새로운 세상을 열어버리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바꿔야 돼, 그냥. 신분 질서 이런 거 왜 유지하는 거야? 우리 다 평등한데.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 그런다고 해서 또 서양의 그런 것들 막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신흥 민족 종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동학이 보통 대표적인 신흥 종교로 등장하게 되는데, 동학은 여러분, 뭐랑 딱 반대겠어요? 이름부터가. 그렇죠. 서학이랑 반대가 되겠죠. 서학이랑 완전 반대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서학 그 천주교를 반대하면서 우리도 우리만의 종교를 만들어 보겠어. 라고 하면서 동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재우가 제창한 민족 종교이고요. 좀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여서 뭘 주장했다? 보고강민을 주장하였다. 보고강민 우리 수업 중에도 한번 했었죠.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라는 이 보고강민 주장을 하였다. 이 보고강민 누구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위정척사 사상가들이랑도 또 공통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사회평등주의를 표방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서학이라든지 이런 게 넘어오면서 평등사상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좋잖아. 매력적이잖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신분, 남녀, 노소의 차별이 심했던 당시의 사회 질서를 거부하고 우리 모두 다 평등해 라고 하는 이 사회 평등주의를 받아들이고 주장을 하게 된다. 라는 거 기억해라. 사회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회 온 나라를 표현한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중심 사상 볼게요. 사실 동학에서 이제 동학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될 증산교, 원불교 다 뭐가 중요하다. 중심 사상에 나오는 이 키워드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 키워드들이 딱 나왔을 때, 이거 뭐다, 이 사상가들이 누구야, 이 사상이 뭐였다, 이런 것들 좀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시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천주, 전주, 하늘을 모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늘을 다 모시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뭐가 있다.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님 할 때마다 자꾸 모 학생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늘이한테 아닙니다. 시천주 갈게요. 그 다음에 인내천 사상 얘기합니다. 인내천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동학 인내천?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사람이 곧 하늘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곧 하늘이고 근데 이 하늘이 곧 이제 결국 하늘님이거든요. 이 하늘을 우리가 다 마음에 모시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다 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평등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해? 사람 대하기를 뭐 하듯 하자? 하늘 섬기듯 하자. 사인여처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 다 하늘님 모시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네. 너도 너 마음에도 하늘님, 내 마음에도 하늘님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오심증, 여심도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키워드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 옆에 있는 설명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했던 게 기화지신이었죠. 이거는 내 마음에 하늘님을 모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좀 사자성어스럽게 생긴 좀 특이한 단어들 나오면은 이거 동학인가? 라고 하셔도 사실은 된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마지막 볼게요. 성경신의 수양을 강조했다 되어 있거든요. 성이라는 거, 경이라는 거 뭐였습니까? 어디서 배웠어요? 그쵸, 우리 유교에서 한번 배운 적 있었죠. 경이라는 거 좀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그 선비의 자세. 그래서 뭔가 그 집중하는 자세, 수양하는 자세를 경이라 얘기했는데 이 경을 통해서 우리도 성에 다다르게 된다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닦아서 뭔가 좀 반딱반딱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걸 성이라 얘기한다 했었는데 이거 다 어디서 배웠어요? 이왕 이해할 때 경의 수양 방법 강조했고 경을 통해 성에 다다르는 수양 방법 강조했다 했었죠. 근데 동학도 이 성과 경의 수양 강조하고 있어요. 신은 이제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성경신의 수양을 강조했다 했으니까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성리학적인 요소도 받아들이고는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앞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우리 누구였죠? 원효 맞아요. 원효나
진울이나 의천이나 좀 뭔가 다 조화를 되게 강조하고 다 받아들이려 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동학도 보면은 성리학적인 요소도 받아들이고 있고 서학을 반대하긴 했지만 또 서학이나 어떤 서양에서의 어떤 그런 봤던 이런 장점들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는 있거든요. 서학을 반대해요. 기본 여러 문제 푸실 때는 서양의 것들을 반대했다라는 걸 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 그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이제 따오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유불도를 다 좀 골고루 섞어가지고 다 받아들이려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뭔가 다른 나라의 것들을 뭔가 배척하려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들이 강하지 않았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본인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열려있고 트여있어서 다 이제 전반적으로 좀 섞어보자 라고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도 되게 다양한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 이런 거 그냥 거부감 없이 좀 받아들이고 배우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나라만의 장점이고 어떤 주체적인 특징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증산교 갈게요. 강일순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족 종교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증산교는 이름부터가 좀 느낌이 약간 좀 특이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여기 보시면 고유 사상 바탕으로 무속과 도가의 사상을 나름대로 해석했다 되어 있습니다. 사상적 기초를 닦았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조금 독특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고, 이 도가라는 것도 보면은 뭐 노자와 장자의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해석했다 되어 있는데, 사실 또 보면 여기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도가가 어디에 있지? 이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자? 이런 게 도가를 해석했다는 뜻인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속이랑 도가가 만나면 사실 도교의 느낌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교의 색채? 그런 종교의 색채를 띠게 됐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중심 사상. 해원 상생이 중요하다. 사실 이제 이 말이 나오면은 그냥 거의 증상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를 푼다? 그리고 서로 살린다? 이 말이 나오면은 증상교고, 증상교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문제를 이제 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되게 그 문장이 거기서 거기인 느낌? 다 그냥 푼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그냥 증상교구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게 후천개벽 사상. 플러스로 갈게요. 플러스 후천개벽.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은 증상교의 가능성이 커진다. 후천개벽은 이제 또 다시 정리해드리겠지만 동학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원불교도 이야기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좀 대놓고 그냥 이 개벽 다 뒤집어 엎고 후천의 세계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 거의 증상교의 확률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구분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해원상생, 해가 해소하다죠. 그래서 원한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하자, 서로 살아가자. 이거를 해원상생이라 얘기합니다. 원한을 풀고 서로 살림에 함께 살아가자. 이 원한을 풀고 함께 서로 살아갔을 때 뭐가 생겨난다? 뭐가 열린다? 후천개벽, 선천의 시대, 지금 현재 시대가 가고 후천의 세계, 그 천지가 개벽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개벽은 이제 뒤집어 엎어지는 뭔가 새로운 세계 열리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걸 후천개벽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증상교는요, 어떻게 하자? 지금의 세계를 바꾸고 없자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뭐 다음 세상에서 좋은 삶을 만들어 보자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세계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후천개벽이라 이야기하고요. 이 후천개벽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사람들 사이에 원한을 풀고 서로 살리며 함께 살아가자. 그랬을 때 후천의 세계가 오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중시했다? 현세를 중시했다. 현세에서의 지상 낙원 실현을 주장했다. 사랑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가도록 할게요. 와, 나 30분 안에 끝내주려 했는데 내가 헛소리해가지고 지금. 아, 미안해. 오늘도 2배속으로 듣고 있을 테니까 뭐 괜찮겠죠? 15분 안에 끝낼 수 있죠? 자, 원불교 갑니다. 마지막으로. 박중빈이 창립한 민족종교. 기존의 불교 사상을 개혁하여 한국형 생활불교를 표방하였다. 그래서 불교를 표방했다 돼 있잖아, 얘들아. 기존 사상을 개혁하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다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원 그려져 있는 뭐 이런 뭐 깃발 같은 거 막 앞에 있으면 거의 원불교일 확률이 크고, 우리나라에는 원불교 되게 많이 퍼져 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생활불교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불교스러운데 불교 용어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 불교인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론상이라는 이 새로운 좀 신선한 키워드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거 원불교인 거 아시면 되겠다. 원불교. 이론상 이거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우주의 모든 원리, 근본 원리가 어디에 있다? 이 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론상으로 표현했다 얘기하거든요. 이론상의 진리 이런 말 나오면 뭐다? 원불교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많이 보는 건 아마 이 키워드일 거예요. 영육상전.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본 원리를 이론상으로 표현했고, 정신과 육체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하나 더 이사 병행 하나 써놓도록 할게요. 교리와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 일상생활. 이런 말 나오면 원불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불교도 기본적으로는 불교의 입장을 깔고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그 불교스러운 문항들이 나오고 있다 하면 아, 이거 원불교의 특징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음 신흥 민족종교 끝났고요, 여러분.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중요하죠. 공통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 뭐다? 일단 후천개벽 주장한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현세 중심적이다. 이거를 내가 엄청 크게 써줬는데 안 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써야지요. 후천개벽 어디서 한다? 현세에서 한다. 현세 중심적이다. 제가 현세에서 이상세계를 꿈꿨다. 현세에서 이상세계를 주장을 했다. 그 다음에 유불도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했다.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동학 같은 경우는 유교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증산교는 도가 받아들이고 있었고, 원불교는 불교 포방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 유불도 전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수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에는 유교 없고 여기에는 도가 없는데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수용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하나 좀 걸리는 게 생각이 났는데, 이건 수업 중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갑자기 너희 또 이상하게 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야, 잘 하겠지. 신분차별 없애는 거 주장했다. 신분차별 없애고 평등한 세상을 주장했다라는 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얘들아.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끝났고요. 더 이상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어요, 여러분. 그 윤리가 진짜 힘들죠. 사실 윤사 자체가 너무 힘들고 동양 윤리를 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윤리 솔직히 말하면 저도 되게
가르치면서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너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뭐 점차 이제 편해지겠죠? 윤사 자체가 너무 어려운 과목인데 되게 힘든 과목 하고 있는 거니까 어려운 과목을 하나 끝냈다는 거 자체에 좀 의의를 두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2학기는 아마 이제 인강을 안 올릴 것 같아요. 서양은 좀 쉽기도 하고 솔직히 다 이제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으니까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것도 항상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고생 반응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다들 열심히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파이팅 하세요. 안녕.